오곡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나름 재미나게 짓고는 있는데 오고 간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 3시간만 걸리거든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도 건축적인 마인드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려심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나름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처음 해보는 일인데. 잘생겼어요.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우즈벡이요. 우즈벡? 네. 얼굴 나와도 된다고 해서 좀 찍는 겁니다. 유튜브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아까 한번 봐봐요. 아까 알려줬어. 구독 눌렀어요? 네. 제가 이런 거 잘해서 올릴게요. 해봐. 요 보호만장 파이팅. 하여튼 파이팅. 형들 목소리 두 건을 계약했어. 걔네들이 뻔줄나게 저러고. 안녕하세요, 붕어반장입니다. 드디어 우진각 지붕 각관 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렸는데, 이게 구조화되기 전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혹시라도 우진각 지붕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진각 지붕은 장점이 가장 많은 그런 지붕 형태입니다. 특징이 그 사면이 전부 다 벽체 높이가 똑같고, 그 벽마감 이런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면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처마선을 이렇게 길게 빼면은 벽체 보호 겸 창틀의 누수 방지 이런 효과도 있고, 이 우진각 지붕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섬 지역입니다. 섬 지역이 예전에 보면은 그 우진각 지붕에다가 지붕이 낮게, 벽체가 낮게 이렇게 하면
비바람도 피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형태인데요. 우진각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한옥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그걸 뭐 모임지붕 어찌고 오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모임지붕은 아니고요. 이게 면이 4개의 면과 4개의 모서리 그리고 용마루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우진각 지붕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가장자리 처마 끝선이 벽 높이가 똑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우진각 지붕인데, 처마를 이렇게 빼면 전통적인 한옥이 이런 구조가 많죠. 이 우진각 지붕이 가장 미관이 이쁘고요, 고급스럽고 또 기능적으로 탁월한데 비용이 많이 들죠, 만들려면.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주주택이나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뭐 석가래 이런 거 하나만 와가지고서는 양쪽으로 만나면 되거든요. OSB 합판을 위에다 덮는다든가, 한옥마감 같은 게 예전 같은 경우 수수깡 같은 거 이렇게 덮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데, 이 각관은 일단은 사각이고, 그리고 판넬을 올릴 경우에는 그 두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하는 방법이 이 두 줄 뺀 겁니다. 이 두 줄을 뺐어요.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만나면은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간격을 이렇게 띄워서 만나는 면은 판넬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넓으면 또 안 되겠죠. 물론 현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나름의 구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실현을 시켰는데, 해놓고 보니까 뭐 이 이상의 공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저쪽에 L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50T 각반을 딱 대면은 정확히 저면에 딱 맞습니다. 여기 용접사 한 분이 열흘 일했고, 물론 같이 오신 분도 며칠 일했었는데 조공 하나 하고 이렇게 일했다고 보면 됩니다. 보면은 이분이 이제 지붕공사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 정확하게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평활도가 잘 맞습니다. 옆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간격은 750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접을 다 해줬고요. 이게 각 석가래마다 화스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했고, 이 끝으로 나가서 박을 경우에는 햄머 드릴을 쓰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했고, 여기는 판넬이 경사각을 생각해서 가지고 띄웠었고요. 그리고 요쪽 면하고는 분리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철근 하나를 잘라서 이렇게 대라겠습니다. 그럼 절대 벌어지는 일이 없겠죠. 여기에 이제 판넬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방수 시트 하고 상을 걸고 스페니쉬가를 시공할 건데, 이 기와지붕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라도 출렁거린다든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이렇게 받침 기둥도 한 1.4m 간격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건축주께서는 이거 좀 불안하지 않냐 했는데 엄청 짱짱합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제 아이스펜코 XPS 이 단열재는 80T 짜리거든요. 이걸 전체 면을 다 깔을 겁니다. 예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8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거든요. 이 82폭 정도. 그리고 안쪽으로는 판넬 덮은 다음에 우레탄 폼으로 다 채워줄 겁니다.
그러면 끝부분 단열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슬라브 지붕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밀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참 잘했어요. 마음에 들게. 이 용접사분이 처음 지붕 작업을 해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선 띄울 때 굉장히 시간을 할애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결국은 이 선 따라 가지고 요렇게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이 중심선은 나중에 이제 판넬을 덮으면 그 판넬이 만나는 선이 됩니다. 여기 중심선이 있죠. 이 중심선이요. 요게 건평 기준으로는 35평이지만 이 처마선은 1m를 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슬라브 면적은 48평쯤 됩니다. 여기 이제 100T 판넬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 슬라브 하단 밑에 200T 나등급이 들어갔고, 또 저 80T짜리 아이스핑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판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도 하부에 붙인 거 그것만 해도 지금 단열 기준을 충족했거든요. 그리고 일하기 쉽게끔 50T짜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기서 여기까지는 약 7.45m, 4m 정도 됩니다. 각관 길이가 기성품이 6m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어 붙였고, 이렇게 해서 우진각 지붕 각관 틀 작업이 끝났고, 이 단열재는 저쪽 마감 전에 이걸 붙이기 전에 미리 좀 넣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러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판넬 주문을 했거든요. 판넬 주문을 해서 이제 판넬을 이제 각을 다 잡아서 따줘야겠죠. 요것도 보시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나 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형, 여기서 여기까지 140 간격으로다가 하나 둘 셋 네 칸 요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이런 선들 있잖아요. 바닥에 이런 선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답답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고요. 이게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잘 구현이 될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러시는 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어떨까 했는데 그분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기술자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을 수도 있잖아요.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색 전혀 없이 했고, 이 우진각 지붕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어디 가서도 경량 철골 일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 우진각 만들기 방송할 때 어떤 분들이 답답하다고 그러고 뭐 시로또라고든가 후루꾸라고든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하지 그런 일 경험 없는 사람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기존에 지붕일을 하시는 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경험해 보면 자기들의 그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현장에 딱 오는 순간 시공자가 사실은 갑이 돼 버리거든요. 이 건축주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뒤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사 경험이 없지만 용접 실력은 있는 분을 섭외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이 카페 회원이기도 하고 또 젊은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좀 발전하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똥이라고죠. 용접하고 나면 똥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 스프레이 칠하고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다 오셨어요. 건축주가 뒤따라다니면서. 대단하신 양반이죠. 더 정확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제 판넬 시공하는 거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우진각 지붕, 박공 지붕 쪽은 어느 한 단면이 넓어가지고 풍력을 받는 힘, 그런 것들이 덜합니다. 왜냐면은 요렇게 그냥 바람결이 굴러가 버리잖아요. 스치듯이. 네 면이 전부 다 경사각이기 때문에. 지붕 중에서는 가장 미관도 뛰어나고 시공도 어렵고 그렇지만 기능면에서는 우수한 것이 이 우진각 지붕이라는 거. 그래서 혹여라도 이걸 만들어 보실 분들이 있다면은 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접 잘하시는 분 한 분 섭외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하면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만드는데 두 군데 견적을 받았던 것보다 거의 2분의 1 가격으로 이 시공을 마쳤어요. 대만족입니다. 창문 시공합니다. 거실 3,800에 2,100짜리 시공을, 철물을 이렇게 창틀을 안쪽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9cm 정도 안쪽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저는 1cm만 해가지고 이렇게 혈압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다시 한 8cm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다 상을 걸고 우레탄 뿜칠하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마이크에는 어떻게 수음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막 울립니다. 울려요, 집이. 아직 저쪽 문을 안 닫았는데도 그래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군이, 흔히 이제 경량 철골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철골집 다녀보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위에 천장에 루바 시공을 권장을 해요. 근데 이 댁은 이제 깔끔하게 석고보드 치고 도배 마감할 건데, 그러면 그 흡음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나무가. 어쨌든 이 벽을 상을 걸고 우레탄 시공하고 그 다음에 합판 치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 마감하면 흡음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지금과 같은 울림은 없을 거예요. 들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울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쪽 슬라브 위에 이제 각관 작업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그래도 많이 온 것 같아요. 현관문도 제가 옛날에 건축주께 이 규격 사이즈를 어느 대로 그려가지고 개구볼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일정이 좀 촉박해요. 지장벽돌 쌓기 전에 원래 할게 얘기했는데 현관문을 아직 선택을 못했어요, 건축주께서. 그리고 또 제작 기간도 상당히 걸리거든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그래서 서두를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싸면 이 지장벽도 안으로 1400이 나오거든요. 1400이 나오면 1380 정도로 해서 유소대로 그렇게 맞출 겁니다. 내장 목공팀한테도 어떻게 마감을 떨어뜨릴 것인가 얘기를 다 해줬어요. 제가 익산에 내려간 사이 창틀 시공을 했는데, 이게 원래 제가 섭외했던 그 업체가 아니고 제가 견적을 받아들였던 그 메이커, 동일미 메이커의 다른 판매처에서 왔어요. 건축주께서 아시는 분의 지인이라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제가 이제 말릴 방법은 없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 시공 견적을 받을 때 시공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팀은 제가 시공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했더니, 그분들이 뭐 제 말을 듣나요? 제가 서비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익산에 내려가기 전에 저 안쪽에서 1cm만 넣어가지고 창틀을 꼈으면 좋겠다, 그 누수 위험 없도록. 근데 이렇게 빼버렸어요. 빼버리면 나중에 치장벽돌 싸면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세차게 빗물이 들이치면은 누수의 위험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이 덱은 천호가 길기 때문에 웬만한 피해는 여기까지 침범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중간 벽에서 이렇게 침범하는 물,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요주까지 와가지고 컨설팅 하면서 지금까지 뭐 순탄하게 왔는데 이게 좀 걸려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내가 안 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크지. 밑에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여기다 열반자 단열재를 붙이는데 치장벽돌이 이제 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이 정도 나올 건데, 여기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긴 했는데, 이 지지가 문제가 아니라 창틀 아무리 좋은 거 쓰더라도 이거 최고 좁은 사양이거든요. 이쪽에 단열도 해줘야 되고, 아무리 좋은 비싼 창문을 구입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단열에 문제 없는, 열기가 발생하지 않아야죠. 그럼 누수의 위험이 없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 장을 싸가지고 마감 떨어뜨리기가 애매해. 또 이거 시공하는 날, 치장벽돌 쌓는 날 제가 공교롭게 세미나가 잡혀 있어가지고 일정이 겹쳐버려가지고 당일날 조정하는 날은 못 와볼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래요. 위에 엘바를 댔잖아요. 50mm짜리. 그러면 빗물 바지가 요쯤 내려올 겁니다. 요쪽을 이제 견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감은 끝입니다. 밑에 부분도 그러고, 그다음 치장벽도 쌓고, 그렇게 마감이 될 건데, 판넬 시공을 하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